예,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학습한 거는 어디까지 했냐면 맨 처음에 배의 일생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 그죠? 공부했잖아. 배의 일생에 관해서 했고요. 그걸 크게 나누면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생식생장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신장기라고 하죠, 그죠?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요 신장기에 관해서 해부학적으로 관찰을 해봤다, 그죠? 30일부터 출수기까지 끊어서 다 해봤잖아. 유수가 형성되고 감소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거 다 했잖아, 그죠? 거기까지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알맹이가 차는 나달이 커지는 이 시기를 등숫기라 한다, 그죠? 했잖아. 그래서 이 등숫기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다? 맨 처음에 출수하고 알맹이가 차는 시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알맹이가 차지잖아. 잎에서 과감성을 내서 어디로 보낸다? 나달에 보내잖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못 맞추는 거지 뭐. 올 때까지 가자. 그런데 대답은 안 해도 이 답안 작성은 정말 잘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줍어서 말을 잘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거야?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럼. 자, 요게 전체 한 덩어리가 뭐예요? 이삭이죠, 그죠?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 나달이라 한다, 그죠? 좀 올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 통칭해서 이삭 사이즈를 키운다는 것은, 이삭 사이즈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나달수가 많든지, 아니면 나달 크기가 크든지,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유수, 요 이삭이, 전체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잖아. 그죠? 그 시기를 유수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언제까지? 이삭이 잎집을 뚫고 나오는 출수기까지를 어떤 시기라 한다? 신장기라 한다. 왜? 키가 그때 한 4, 50cm 쫙 크니까. 왜 키가 커질까? 마디수가 늘어나서 그럴까? 아니면 마디수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했죠, 그죠? 결정되고 마디와 마디 사이 길이가 길어진다. 그래서 위에부터 제일 길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수록 짧아진다, 그죠? 그래서 한 5마디 정도만 길이가 길고 아래쪽에는 어떻다? 지 표면은 거의 밀착해 있다, 그죠? 그게 이제 흙 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나오는 거라, 마디에서, 그죠? 그래서 지 하부에 토양 속에 있는 마디들은 전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요걸 이해를 해야지. 다 한 거야. 그러면 등숫기라고 하면 이제 이삭이 폈다, 이렇게 바깥에 출수를 했죠, 그죠? 하면은 이 알맹이가 이제 커져야 돼. 커지는 것을 등숙이라 하죠, 그죠? 등숙. 이 등숫기를 알맹이가 처음에 요렇게 길쭉했다가 볼록했다가 요렇게 완전한 요 형태를 갖추기까지 거의 30일에서 35일 정도 걸리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요 총 기간을 우리가 몇 개로 나누자? 4개를 나누자, 4개로 나누자 이 말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 나달에 채우는 맨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우유빛깔, 우유처럼 딱 짤면은, 요걸 딱 눌러서 짤면은 뭐하다? 우유처럼 하얀 게 터져 나온다. 그걸 전유자를 써서 유숙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일쯤 지나서 쭉 누르니까 우유가 안 나오고 뭐다? 밥풀처럼 또는 풀처럼 끈적끈적하다. 풀호자를 써서 호숙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글, 순 한글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요렇게 황색을 띠더라. 껍질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황숙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황색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다? 얘가 약간 흑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더라. 이때부터는 요 이삭에 나달의 수분이 감소하는 시기예요. 완숙기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완숙기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빠서 수확을 못했어. 탈곡을 못했어. 이 나달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우리 먹이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죠?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못했어. 그러면 이게 갈변하다 못해서 흑갈색으로 변해. 그죠?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 지금 놓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고스라진다. 고스라지는 시기다 해서 고숙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로 구분하는데 지금 고숙기 과정은 거치지 않으니까 거의 말은 안 하지만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황숙기 때 식용으로 하면은 수분이 얼마냐면 34% 정도 돼요. 30% 이상이 돼. 이해됩니까? 그런데 완숙기 때 수확을 하면은 요 이삭 나달의 수분이 24%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수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식용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완숙기. 왜 완숙기지? 건조를 따로 안 해줍니다. 그 완숙기 때는 수분이 24%죠.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은 수분이 몇 프로 된 것을 도정해서 먹죠? 15? 그렇지. 15, 6%에서 도정해서 식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거 가장 가까운 게 좋겠죠. 그러면 20%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20% 하면 좋은데 여기에 한 이삭에서도 나달이 먼저 생긴 게 있고 늦게 나온 게 있죠. 그죠? 얘들은 완전히 완숙기가 되어 있는데 늦게 나온 애들은 뭐다? 호숙기나 또는 유숙기에 있는 애들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량으로 보면 줄어든다 이 말이야.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리저너블 합리적인 게 뭐다? 24, 5%를 때 수확을 하니까 가장 수량도 적정하고 밥맛도 가장 좋더라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지. 한 이삭당 나달수가 여기는 지금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이삭당 나달수가 100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가정해봐요. 300개. 그러면 300개 정도가 동시에 등숙이 되기가 어렵죠. 그럼 등숙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우리는 출수에서 수확까지 중만생종은 한 40일 정도 되어서 수확을 하는 거고 조생종은 35일 정도, 30일, 35일 정도에서 수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달이 100개가 기본인데 300개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면 먼저 나달이 형성됐던 얘들은 벌써 고속기로 가겠죠. 적정한 수분 24, 5%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한 100개 정도는 어때요? 청색을 띠겠지. 그죠? 유숙기나 호숙기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전체량은 많은데 실질적인 수량은 완전히 등숙이 된 것은 적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뭘 한다? 등숙률이란 말을 쓴다. 등숙률은 뭐예요? 등숙률 전체 이 나달수에 그죠? 나달수를 분문하고 거기에 알맹이가 찬 것 뭐 90개, 95개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유리니까 곱하기 뭐예요? 100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개 중에 90개가 알맹이가 차고 10개가 알맹이가 안 차고 쭉정이더라 하면 등숙률이 몇 프로예요? 90%죠, 그죠? 그럼 80개가 알맹이 찼다 하면 80%고, 그런데 100개가 우리가 나달을 한 이삭당 만든다고 가정하면 등숙률이 거의 90% 정도 돼요. 90에서 95% 정도 되는데, 만약에 300개 정도의 나달을 단다고 하면 등숙률이 50%, 뭐 60% 이렇게 밖에 안 돼.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뭐가 많이 소비됩니까? 비료가 많이 소비돼. 그러니까 나달수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등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그리고 또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이삭은 제대로 나와서 알맹이는 나달은 300개 정도 확보를 하긴 하지만 병에 걸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나달수가 몇 개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돈 만드는 법, 경제적인 것을 할 겁니다. 지금은 기본 이론을 하는 거예요, 1학기 때는. 자, 그러면 한 이삭에서 보면 이러한데, 그러면 한 포기, 한 줄을 보면은 어떨까요?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한 포기라고 가정해요. 한 포기. 한 포기에 이삭이 요거 몇 개 정도 보여요? 잘 모르겠지. 내가 보니까 15개야. 15개 가정하는 거지. 그럼 15개 정도가 우리가 분월 특성이 어땠어요? 맨 처음에 주경에서 나와서 1차 분지 나오고, 그죠? 그랬잖아. 1차 분지에서 2차 분지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지수가 예를 들어서 4차 지경까지 나온다. 4차 분지까지, 지경이 아니고 분지까지 했다. 또는 5차 분지까지, 6차 분지까지 분월수가 엄청 많아서 보통 우리가 15개 정도 이삭을 맺는데 이삭을 한 50개 정도 뭐 극단적으로 많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하면 어떻게 했어요? 등숙이, 나달이 성숙하는 기간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걸리겠죠. 많이 소요된다 이 말이지. 길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수가 8월 20일 날 출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까 15개 정도 이삭을 매는 경우에는 출수가 8월 30일이면 열흘이면 거의 한 필지 내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삭수가 한 50개 정도 극단적으로 많으면 이거는 8월 한 15일에서 출수를 시작해서 9월 한 10일까지 출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맹이가 차는 소위 등숙 기간도 길어지겠죠. 그러면 수확할 때도 우리가 야, 수확을 언제 해야 되냐 하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뭐하다? 남부지방에서는 8월 한 20일 정도에 출수를 시작해서 8월 한 27일 또는 8일 정도의 한 일주일 이내에 출수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게 미질도 가장 좋고 수량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수량이죠, 그죠? 수량이잖아, 양이잖아. 그래서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이제 벼를 재배할 때 뭐예요? 조관, 주관 이렇게 나오죠. 그건 줄간격, 포기간격이란 얘기예요. 순우리 말로 하면. 그러면 줄간격, 포기간격 이렇게 했을 때 밀식을 하는 경우하고 소식을 하는 경우를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밀식을 하면은 소위 이제
빽빽하게 심는다는 얘기는 줄 간격을 일반적으로 30cm인데 20cm로 심는 거예요. 그 다음 포기 간격을 보통 몇 cm? 15cm인데 한 10cm 간격으로 아주 조밀하게 심는다 이게 밀식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지금은 20cm 하지만 줄 간격을 40cm로 극단적으로 넓히는 거야. 넓게. 그리고 포기 간격을 어떻게 한다? 더 넓게. 20이 아니고 뭐 30cm로 이렇게 넓게 재배하는 것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식하는 거하고 소식하는 거하고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삭수는 이삭이 뭐예요? 이거 아까 이삭이라 했죠. 이삭수는 단위 면적당으로 비교해 보면 밀식이 많아요, 소식이 많아요. 밀식이 당연히 많겠죠. 그럼 밀식하면 수량이 많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죠? 그렇잖아. 많은데 실제 나중에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밀식을 했을 때는 통풍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통풍 안 되죠. 햇빛이 광투과가 어떻게 돼요? 아랫잎은 못 가죠? 그러면 통풍이 안 되는 것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겠죠. 왜? 습하니까. 병해충의 서식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먹을 게 많으니까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을 해. 또 부드럽게 자라. 연약하게 자란다는 얘기죠. 그럼 도복도 많이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발생을 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등숙될 때, 알맹이가 찰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땠다? 등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품질하고 이런 문제는 2학기 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도정하고. 자, 그러면 소식을 한 경우 넓게 심었다. 자, 줄 간격을 40cm라고 보통 30cm인데 40cm라고 포기 간격을 보통 15cm인데 30cm로 이렇게 2배 정도로 넓게 심은 거예요. 실제는 4배가 늘어난 거죠. 그죠? 이렇게 넓게 심으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장점 먼저 얘기해 보죠. 통풍이 잘 되겠죠? 그럼 병 발생이 적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포기당 이삭수는 적절하든지 조금 많아지겠죠? 그러나 햇살이 좋으니까 통풍이 잘 되니까 충실하겠죠? 충실하다는 말은 등숙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또 강하게 자라니까 햇살을 잘 받고 하니까 도복 문제도 적겠다. 그 미질도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요. 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한 가지가 있지. 수량.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단위 면적당 요 이삭수가 적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수량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출수 이전에 결정되는 것 또는 유수 형성기 이전에 최고 분울기 때까지 결정되는 게 뭐예요? 수량 구성 요소 중에서 단위 면적당 이삭수죠, 그죠? 이삭수가 결정되는 거라.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때, 그 신장기 때 결정되는 게 뭐예요? 나달수죠. 이삭당 나달수, 알맹이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출수하고 나서 결정되는 거는 뭐예요? 등숙률하고 무게, 천리중. 한 알의 무게든 천 알의 무게든 무게가, 나달의 무게가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그 신장기부터 수확기까지의 기상환경, 햇살이 어느 정도 비치고 일장이 어느 정도 길고 그리고 온도가 어느 정도 상태냐에 따라서 수량이 몇 프로? 80%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정 재생밀도만 유지해주면 등숙기 때 일장하고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얘기를 했고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자, 지금 적습니다. 자, 1헥타르의 큰 규모의 필지가 있다.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의 필지가 있는데 조관을 40cm,
그러니까 줄간격이죠. 그 다음 주간, 포기 간격을 20cm로 해서 소식을 하였다. 그 넓게 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포기당 이삭수가 30개였다. 나달수가 평균 나달수가 150개였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죠? 등숙률이죠. 등숙률이 80%였다. 그 다음 립중 한 알의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데 저울로 할 수 없으니까 1000알의 무게를 측정했다. 그래서 천립중이라 한다. 그게 25g이었다. 그러면 300평당 또는 1000제곱미터당 수량은, 그리고 1헥타르당 수량은 얼마냐 계산하시오. 자, 1분 줍니다. 야, 너가 내성 웃기지 마라. 자, 주목. 야, 산수에 그렇게 약하면 어떤 산수야. 이건 수학이 아니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그지? 그지?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인테그랄 쌓고 또 뭐 미적분 나오고, 그건 조금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건 좀 어렵지만 이건 산수잖아, 산수. 자, 뭐예요? 1헥타르의 면적이 있었다. 그죠? 가로 100m, 세로 100m의 이 면적이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죠. 그죠? 요건 다른 말로 하면 뭐? 100R죠. 그죠? R가 뭐예요? 가로 10m, 세로 10m가 R라 했죠. 그죠? 요게 그럼 100제곱미터다. 그죠? 여기 R다. 이게 몇 배? 100배죠. 그죠? 많으니까 100배다. 그래서 100R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요걸 헥타르라고 한다. 그죠? HL을 쓴다. 소문자.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것보다 작은 단위인 뭐 10R를 쓴다. 그죠? 30m 또는 33m 하면은 약 1000제곱미터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왜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면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 거고,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줄간격 조간이죠. 조간 몇 cm? 40cm죠. 그죠? 주간은 포기 간격 20cm 줬죠. 그죠? 했잖아. 그 다음 등숙률은 몇 프로? 80%. 천립중은 몇 프로? 몇 그램? 25g.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요 한 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곱미터 단위로 우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걸 센치를 뭘로 바꾼다? 미터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럼 0.4, 요거는 0.2죠. 그러면 0.08이죠. 그죠? 맞잖아. 그러면 여기 막 1이다. 0.08이가 0.4. 맞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걸 한 개, 두 개 하면 동그라미 두 개 떼고 8이 남겠죠? 그럼 요거 지우겠죠? 8이다 하면 1, 8이죠. 그죠? 그러면 20이 남죠? 2죠. 그죠? 그러면 16이죠? 4, 0 남죠? 그러면 12점 몇? 5죠? 그럼 몇 폭이 1제곱미터당 몇 폭이가 생긴다? 12.5폭인데 애매해. 그래, 반올림하면 13폭인데, 그러면 12.5를 전자계산기를 해도 되고, 시험 칠 때는 전자계산기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산수는 되잖아. 그럼 반올림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럼 13으로 해. 그럼 12.4 같으면 12로 하고요. 됐죠? 그러면 13이다. 1제곱미터당 자, 13폭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전체 이제 우리가 수량 구할 때는 요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요 안에
일단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 그죠? 그러면 다 곱하면 돼, 이제. 13 곱하기 이 등숙률은 80%죠. 그죠? 80%는 뭐예요? 100개 중에 80개가 알맹이가 차서 이게 유리니까 100을 곱했죠. 그죠? 그럼 이게 날아가니까 뭐예요? 그럼 80이 남겠죠? 곱하기 천알의 무게죠. 그죠? 천알의 무게. 그럼 천알의 무게가 25g이다. 25g. 이거는 사실 100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왜? 1000개의 무게가 25g이니까, 이 g으로 가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폭이만 나왔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 어디가, 여기에 13포기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 한 포기당 뭐가 지금 빠져 있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삭수 몇 개? 아까 30개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 30개. 맞죠? 네. 그러면 30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13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390이죠? 아이가? 맞습니다. 390 곱하기, 요거는 유리니까 이제 80 곱하지만은 일단 80을 곱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죠? 싹 다 곱하면 얼마? 이것도 해야 되나? 머리 아프니까 사자. 48, 32, 320하고 동그라미 2개 더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천립 중이니까 3개 떼면 되겠지. 그럼 25 곱하면 얼마? 50, 7, 4, 6 하면 730g이 나오죠. 그죠? 뭐당? 1제곱미터당 가로 1m, 세로 1m 안에 요게 730g이더라. 뭘로? 뭐가? 껍질이 있는 벼가. 이걸 뭐라 한다? 정조라 한다, 이 말이죠. 정조. 됐죠? 그런데 도정할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요게 큰 껍질, 작은 껍질, 요걸 완계라 그러죠. 그죠? 요걸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요 현미를 식용을 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현미도 단백질이 많으니까 바깥쪽에 안 먹죠. 그래서 백미로 먹는다. 어떻게 생긴 거? 너무 하나. 이렇게 생긴 쌀을 먹는다, 이 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백미라. 백미는 지금 없어진 게 뭐예요? 요게 배가 날아가 버렸죠. 배 안 먹죠. 그 다음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뭐? 호근청. 다른 말로 하면 단백질청. 이 단백질 다 안 먹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전부 스타치만 먹는 거지. 그죠?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벼알로 정조 상태로 수확되는 게 수확량이 얼마다? 730g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겨 있는 바깥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현미로 하면은 몇을 곱해주면 된다? 곱하기 0.84로 곱하면 돼. 이 말은 껍질이 84% 차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정도 하는 경우에 이 호분청, 바깥쪽 총이 거의 한 11% 또는 10%,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 벗겨내면 10% 벗겨낸다 가정하면 요게 그러면 100에서 84가 됐으면 여기 10% 벗겨내면 74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 도정하면 70 한 이 정도 돼요. 이게 뭐다? 백미 수량이라. 그럼 정조 수량은, 껍질이 있는 정조 수량은 730g이라. 뭐당? 가로 1m, 세로 1m 안에. 이해되죠? 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되게 하는, 이야기 때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선호한 걸 만드느냐, 밥 짓기를 어떻게 하느냐,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학기 때는 기본만 하니까 일단 도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건 어디서 하느냐? RPC에서 한다. RPC가 뭐죠? Rice Processing Complex. 미국 종합처리장 이 뜻입니다. 쌀 종합처리장이라.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로 가면 이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아, 여기 결론을 짓고 가야 되겠네. 1제곱미터당 뭐예요? 730g에 1제곱미터당 정조를 수확했다. 그죠? 일단 정조로 얘기합니다. 껍질이 있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얼마다? 10아르죠? 10아르. 10아르가 뭐였어요? 요게 10아르죠? 가로 30, 세로 33. 1000제곱미터가 10아르예요. 그죠? 일단 1000제곱미터. 그럼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아르는 얼마냐? 여기 1000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730 동그라미 3개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한번 읽어봐. 10아르당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 73만이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쓰는 건 73만 그램 하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 뭘로? 단위를 바꾸자.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빼면 뭘로 바꾼다? 그램을 그 위에 단위 K만 붙여주면 되겠죠. K-팝, K-드라마, K-컬처, K-산업. 우리 K가 유명하잖아. K만 붙여주라고. 그램에. 뭐당? 10아르당. 됐죠? 그럼 이거 그대로 오면 돼. 그럼 730 kg 뭐당? 10아르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세 자리로 표현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아까 질문이 헥타르당은 얼마냐 질문했죠? 그죠? 그 헥타르는 뭐예요? 이거의 10아르의 몇 배? 10배죠? 요거는 1000제곱미터인데 요거는 10,000제곱미터잖아. 그죠? 그럼 10배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그럼 730kg per 10R였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되겠지. 헥타르는. 그러면 킬로그램 얼마? 7300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주고. 그러면 헥타르당 몇 킬로? 7,300kg죠. 그럼 이것도 가만히 듣고 보니 7,300 감이 잘 안 와. 머리가 좀 복잡해. 그래서 단순화 시키자. 세 자리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헥타르당 헥타르 쓰고 요걸 킬로를 또 위에 단위가 뭐죠? 톤이죠? 그럼 톤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또 3개 떼겠죠? 그러면 7.300 되겠죠? 그죠? 그럼 헥타르당 몇 톤? 7.300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쓰는 것은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헥타르당 수량이 7.300톤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머리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TV에 낼 때는 보통 소수점 한 자리 7.3톤 이렇게 하고 말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세 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죠. 7.30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해야 돼. 이걸 보고 내가 올릴 테니까.